대학교 교육협의회 거기에서 자료가 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현재 고3인 분들 포함해서 고2이신 분들도 다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3인 분들은 네. 내년도에도 준비하는 이거 뉘앙스 안 좋은데? 네,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22학년도도 발표가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예, 같이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총 모집 인원이 좀 변화했는데 이 모집 인원이 정말 특이하게도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네, 뭐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늘었죠? 네. 이상하네요. 늘은 거 같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늘었는지. 네, 저도 되게 의문인데 전체 인원이 늘었을 뿐더러 이와 동시에 수시에서도 역시나 다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네. 늘었어요? 네. 뭐 대기업에서 아니 정부에서 대입 공정화 방안 해가지고 40% 정시 40%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수시가 늘었어요? 네. 의외네요. 네, 되게 의외죠. 그래서 좀 더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개괄적인 얘기 먼저 좀 나눠볼게요. 네, 보시면은 일단 밑에 있는 거는 2022학년도 현재 고3인 학생들이 대상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총 인원 자체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총 모집 인원 자체가 증가한 이유는 정시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수시에서 이 증가세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그럼 수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2023학년도, 그 다음에 22학년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증가까지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대략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53명이 줄었죠. 그래서 약간 0%포인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0.1%포인트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소가 아니고 그냥 유지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대입 공정화 방안에서 40%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뭘 맞춰야 되냐면 정시를 40% 올리는 거죠. 네. 동시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인원수를 합쳤을 때 40%가 되면 뭐 된다. 이것 때문에 정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 혹은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뒤에 좀 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는지 논술 전형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홍익대학교가 되게 눈에 띄죠. 이렇게 늘었어요? 네, 확 늘었네요. 네. 379명 뽑다가 526명으로 147명. 홍익대 네. 대박입니다. 네. 자, 홍익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 논술 준비하세요. 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은 수능 전에 치르기 때문에 네. 수능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익대학교 지원할 만한 거죠. 홍익대도 사실 또 논술 그저 먹기예요. 네. 홍익대 빵꾸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할만합니다. 네. 그래서 약 한 1.3배 정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설된 대학들이 있죠. 이렇게 가천대, 수원대 여기도 많이 늘네요. 네.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 네. 내년에 또 인원수 늘리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적성하다가 적성 폐지하고 논술 돌리는데 아무래도 논술이 많이 몰릴 걸 생각해서 그리고요. 네, 특히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마어마하게 뽑네요. 어마어마하게 뽑았는데 심지어 더 어마어마해졌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이렇게 11개 대학이 지금 늘어났어요. 11개 대학. 성균관대도 늘어났고 한양대 서울 캠퍼스도 늘어났네요. 네. 물론 소폭이지만 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특이하게도 되게 상위권인 대학들까지 다 포함해서 고육으로 전부 다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지되는 대학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유지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 총 10개 대학인데요. 네, 총 10개 대학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 건 이제 연세대 캠퍼스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서울 캠퍼스까지 전부 다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대 같은 경우에도 덕성여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성균관대 봤는데 여기서 서강대 역시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대도 유지되고 있네요. 네, 특히나 외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길까요? 네, 그럼 이제 감소되는 대학들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감소되는 대학들이 좀 있는데 총 15개 대학이고요. 네. 네, 보시면 근데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명. 한 명씩 감소하는 이거는 별로 경우. 의미 없고. 네. 울산대는 이제 울산대 의대니까 문과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앞서서 시립대는 또 문과는 안 뽑아요. 네, 맞아요. 올해부터 문과 안 뽑으니까 네. 내년에도 안 뽑을 거예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되게 적게 줄어드나요? 네. 네.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명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아이고, 네. 중앙대가 아주 핵폭탄급이네요. 네. 근데 중앙대를 좀 특이하실 부분은 자, 앞서서 대체적으로 대학들이 한 400명대, 그 정도면 조금 많이 뽑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0명대면 전체적으로 많이 뽑는 대학 중에 네. 하나죠. 네. 인하대하고 버금가네요. 네. 그런데 중앙대가 원래가 엄청 많이 뽑았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600명 되면 엄청 많이 뽑는데, 네. 야, 근데 아까 가천대가 900명대로 늘어나니까 아, 예. 가천대 핵폭탄급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사실 많이 감소했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 내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 논술 전형이 유지가 된다. 네. 그리고 제법 많이 뽑는다. 올해와 동일하게 뽑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나니까 준비를 해라. 이거죠. 정시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정시는 의외로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입시 설명회 가시면 현재 고3들한테 야, 정시 엄청 중요해. 정시 40%야.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뒤에 혹시 있나요? 자료가 있나? 좀 더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이면 벌써 거의 3년 전인 거죠. 네. 네, 이 당시에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콕 찍었어요. 야, 네. 너 정신 네. 차려라고. 네, 어느 대학인지 다 명확하게 명시를 했었었고 네. 수능 위주 전형, 즉 정시를 40% 이상으로 무조건 유도해라라고 말을 했었었죠. 네. 그랬죠.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다들 논술이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서울소재 16개 대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콕콕콕 찍은 대학들이 이 대학들이군요. 네. 네. 지금 총 16개라서 8개 대학씩 한번 묶어보았는데요. 가나다라 순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보시면 수능 위주 같은 경우, 즉 정시 비중은 다 40%를 기가 막히게 맞추고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딱 네. 40으로 딱 맞춰버렸네요. 네. 역시 교육부 파워 대단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논술을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뒤에 잠깐만 넘겨봐서 보시면 저 역시나 다 전부 다 40%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숭실대조차도. 네, 네. 전부 다 기가 막히게 맞췄고요. 네,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22학년도에서 23학년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논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쵸 비율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앞서 확인하신 것처럼 인원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감소한 대학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거고요. 자, 보시면은 광운대 유지되었고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유지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진 않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역시나 보시면 계속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했고, 그렇죠. 2,500명이 네. 증가했어요. 특히나 수시가 증가하고 정시는 줄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정시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 모집 인원은 줄어든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수치가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 노란색 표시된 거는 유지된 대학들이에요. 네. 비율은 지금 감소했죠. 비율이 감소인데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돼 있잖아요. 네, 아까 봤던 슬라이드에서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집 인원 자체는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지가 않은 거였어요. 외대도 네. 0.1%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네. 뽑는 인원수는 똑같네요. 네, 사실상 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으로 표기한 성균관대하고 한양대인데요. 네. 앞서 저희가 봤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성균관대 늘어났죠. 3명. 네, 맞아요. 한양대 5명이 네, 늘었죠. 그쵸,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아, 네. 또
모집 인원이 오히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논술 위주가 조금 감소한 것처럼. 오히려 한영이랑 네. 감소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착각을 조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좀 유의하셔서, 나 한양대 뭐 가고 싶은데 좀 줄었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늘어났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이 대학 16개 대학은 정시가 40%, 네, 나머지가 수시인데요. 네, 근데 전국을 평균 내면 네. 정시가 22%고 네. 수시가 78%예요. 아, 그죠? 네, 그럼 이거 왜곡이 있는데요. 네, 16개 대학 콕 집은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을 네. 40% 맞춘 거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뭐 수능을 조금 적게 만들고 학생부 교과 전형 탁 합쳐가지고 이렇게 40% 만들어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대학 중에 혹시 홍익대 기억하시나요? 홍익대요. 네, 네. 기억납니다. 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었을 때 확 149명인가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네, 거의 1.3배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논술 30% 이상 증가했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거라서 16개 대학이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오히려 논술 전형을 조금 늘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부터 논술 관심을 좀 가져라. 왜냐하면 수시가 전체에서 78%고 그리고 정시는 22%다 전체에서. 그리고 뭐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 정시 40%라고 하지만 사실상 논술은 줄지 않았다. 여기 16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면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 아니면 학생부 교과나 학종은 힘들 거다. 그럼 이제 수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도 이런 대학 가려면 1등급, 2등급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수능도 1, 2등급이 나오기 힘들다. 그럼 이제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